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잠시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를 둘러싸고 영남권 여론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고요.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상황과 발표 후의 절차를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초 정부가 이제 24일 이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좀 연기설도 나오고 했었는데 상당히 좀 빨리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이번에 연구를 맡았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관계자들 또 그리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그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실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24일 이전에 발표한다는 원칙만 있었었는데요. 25일에는 강 장관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 대통령 특사로 출발을 할 예정이고 또 24일에는 국회 20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열려야 된다, 발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결과가 오면은 묵히지 않고 바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어제 파리공항공단 관계자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바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실제 그 연구에 따라서 연구 결과 양쪽의 평가 결과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신공항 유치 경쟁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만큼 논란도 많았는데요. 이 신공항 추진 배경부터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공항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더 됐는데요. 1992년에 부산의 도시개발 계획에서 처음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이슈는 아니었고요. 이게 본격화된 것이 2003년 1월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쪽 기업인들이 이 영남권에 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고요. 정부 연구기관들이 쭉 연구를 한 결과 2006년 말에 정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밀양, 가덕도 두 후보지를 둘러싼 아주 격렬한 대립 때문에 결국 2011년 3월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사업이 추진을 하게 된 건데요. 그야말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지금 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같은 외국 기업에 맡겨놨고요. 그런데 지금 영남권이 지금 앵커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쪽으로 갈라져서 정말 격렬하게 대립 중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평가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아주 노골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멘트를 잠깐 한번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대통령님, 고정장애물을 평가 항목에 누락시키는 이런 꼴 보려고 당신을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부는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공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것처럼 처음에는 서로 5개 영남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 평가 결과를 존중하겠다. 그게 2014년 말 2015년 초까지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지더니 이달 들어서는 거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준의 아주 고강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산 쪽에서는 이제 고정장애물 어떻게 평가 항목에서 없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서병수 시장은 이거 안 되면은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서 그만큼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외국에다가 의뢰를 한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양 지역의 두 지역의 장단점이 좀 명확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원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공항으로서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양쪽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지역이 더 유리하다라는 마케팅을 많이 펼쳐왔는데요. 그것도 양쪽의 전문가들의 단체장들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들어보시죠. 입지는 특정 지역에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며 영호남 및 충청 일부도 공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중심 지점
건설돼야 함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만일 신뢰를 상실한 용적의 결과를 부산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지역의 민심을 외면하는 안이한 발상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네, 지금 양쪽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밀양 쪽이 주장하는 가장 큰 장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가 다 지지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밀양이 오래전부터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요. 네. 부산도 가깝습니다만 대구, 울산, 창원 이런 공항의 수요가 많은 영남권 대도시들하고 가장 중간 정도 위치했거든요. 접근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산지가 많다라는 게 밀양에 대해서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밀양 쪽에서는 그 산지들을 깎아서 실제 공항의 건설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을 내세웁니다. 반면에 부산 가덕도 쪽에서는 밀양이 산지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요. 바다 쪽의 섬이다 보니까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다. 또 환경 파괴가 좀 덜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또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김해공항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양쪽의 대립이 치열한데요. 부산의 경우는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듯이 당분간 김해공항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밀양을 지지하는 자치단체들은 밀양으로 가게 되면 이 새 공항의 영업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구공항을 비롯한 다른 영남권의 공항들이 폐쇄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동안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입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항을 많이 건설하고 설계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6월부터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왔고 또 가덕도와 밀양 양측에서 자신들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서류들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30여 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뭐 건설비라든가 공사 난이도라든가 이런 경제성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망과 연계가 되는가, 물류와 또 얼마만큼 연계성이 있는가, 또 환경 파괴는 얼마나 있는지, 또 그리고 공항이 실제 운영할 적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운항에 큰 문제가 없는지 한 32개 정도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009년 때 무산이 됐을 적에요. 양쪽의 평가점을 보면요. 2009년 때는 100점 만점에 가덕도가 38.3점이었고요. 밀양이 39.9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둘 다 50점 미만에 비슷했네요. 예, 절대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50점에 둘 다 미달했었죠. 그랬군요. 예. 이게 이제 공항 입지 결정이 이제 3시인가 약 1시간 34분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참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저희도 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결정이 된다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예, 오늘 발표가 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것인데 당연히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아야. 그러니까 비율이 1이 넘어야지 실제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요. 지금 제주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평가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엄청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쪽 공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절차가 설사 제대로 되더라도 기본 계획은 2018년에 수립이 되고요. 설계가 2019년에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모든 일이 시작돼서 실제 삽을 뜨는 것은 2020년 정도나 4년 뒤군요. 네,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게 안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들의 반발 때문에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경우 또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일이 좀 늦어지거나 어쨌든 순조롭지 못할 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양쪽 지역 모두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탈락한 쪽에 거센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